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는 어깨 운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운동을 하시고 정확하게 나는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정형외과나 재활학과 외래를 방문하셔서 처방을 받아서 지도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깨 통증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다 나왔지만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오래 써서죠. 우리가 어깨를 한 5, 60년, 70년 이렇게 쓰면은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닳아지는 것처럼 힘줄도 닳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이 이렇게 닳아지면은 앞에서 말씀드리셨던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닳아져가지고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 힘도 약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깨 주변에 뭔가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육들이 어깨 주변으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밸런스가 깨진다든지 어딘가 힘줄이 손상이 돼서 밸런스가 깨진다든지 인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뭔가 어깨가 움직일 때 왁구가 잘 맞지가 않고 그러면 염증도 더 발생할 수가 있고 약한 쪽으로는 통증이 더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술한 다음에 어깨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시면 어깨 근육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수는 건드리지 않는데 이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어깨 통증과 오십견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관절 가동 범위가 저하되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십견이라는 병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통증 자체가 이 오십견 자체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제한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염증이 생기면서부터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어깨가 잘 안 움직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깨 관절 자체 말고 주변에 있는 날개뼈를 잡는 근육이라든지 또 반대쪽 어깨라든지 이런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목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무리하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왜 운동을 해야 되냐,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를 하면 안 되냐 이런 물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앞에서 퇴행성 변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힘줄이 닳아져서 생기는 건데 타이어가 닳아지면 자동으로 재생이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약을 뿌린다고 타이어가 자라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어깨 힘줄은 잘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힘줄이 특별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획기적으로 다시 건강한 젊었을 때 힘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 어깨 주변에 있는 다른 건강한 힘줄과 또 그 손상된 힘줄을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을 함으로써 관절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렇게 덜거덕거리지 않고 딱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손상되어 있는 힘줄을 자꾸 쓰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더 아프고 그럴 때는 어깨 주변에는 여기에 있는 그 어깨 관절 외에도 주변에 있는 여러 근육들이 있어서 기능을 어느 정도 대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해 가지고 원래 약해진 힘줄을 대신해서 통증 없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주변에 불균형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운동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약해져 있는 근육 쪽은 좀 강하게 해주고 짧아져 있는 근육이나 힘줄은 늘려주고 이런 걸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들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또 관절 가동 범위가 저하되어 있으면 당연히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스트레칭 하면은 그건 늘어날 수가 있죠. 우리 몸은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김연아가 그 체조를 하고 뭐 스케이팅을 타고 유연성 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팔이 돌아가고 더 다리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스트레칭을 하면 다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뭐 목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여러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근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과 이완 운동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증을 점점 악화시키거나 질병을 진행시킬 수 있는 생활습관을 교정을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단지 주사나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운동을 하면 어깨는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앞에서 손을 들었던 분들 중에서
운동하고 더 좋아졌다고 손에 들지 못하신 분들은 운동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어르신들이나 동네 아주머니들 또 아저씨들이 잘못 운동하고 있는 게 이 공원에 있는 어깨 돌리는 기구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깨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어깨가 굳어 있는 분들은 피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어깨를 뺑글뺑글 계속 돌리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복적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게 되고 손상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를 90도 이상으로 높게 들면은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깨 아프다고 이걸 아픈데도 계속 참으면서 돌리게 되면 어깨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나는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열정적인 사나이처럼 아주 힘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기를 든다든지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어깨가 정상이신 분들도 무리한 헬스라든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깨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있어요. 아주 체격이 아주 좋은데 와가지고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보면은 힘줄이 뜯어져 있는데 자기는 뭐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데 이걸 계속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어깨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제일 흔한 질환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서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동작을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궁금하신 거는 옆에 있는 치료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병은 유착성 경관절낭염, 흔히 50견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편의상 50견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근막통통증후군에 대한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발생하면서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깨 관절낭이라고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인데 이게 쪼글쪼글해지면서 이렇게 쭈그러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깨가 당연히 잘 안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50견이 있게 되면 한 방향으로만 어깨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깨 관절낭이 전체적으로 쭈그러들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어깨가 안 올라갑니다. 이 환자분 보시면 옆으로 드는 것도 안 되죠. 앞으로 드는 것도 안 되죠.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도 안 되고 안쪽으로 돌려 올리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이 동작이 안 되면 여성분들은 속옷을 갈아입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런 50견이 있을 때는 운동을 그럼 왜 해야 되냐면은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50견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다고 주사를 맞으면 어깨 운동 범위가 약간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거는 염증이 심해서 아프기 때문에 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찌그러져 가지고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주사가 통증은 경감시켜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어깨 운동을 해서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스트레칭을 꼭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되고 또 이거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해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손잡이도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높은 데 있는데 이런 것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속옷을 갈아입기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고 또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나중에 50견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50견 운동의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칭 운동이고요. 스트레칭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주 딱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하면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먼저 스트레칭 할 때는 우리가 꾹꾹 눌러주는 스트레칭 많이 하죠. 반동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쭉 끝까지 편 다음에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10초나 20초 정도 유지를 하셔야지 그게 효과적으로 잘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하시고 동작을 하나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 동작은 이렇게 10초, 20초 유지하는 거를 5번 정도 반복하시는 게 하루 한 번의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여러 방향으로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여러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다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꼭 같이 해주시고
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경미한 정도의 통증 범위 내에서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확 세게 꺾으시면은 오히려 힘줄이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특히 50견이 굳어갈 때는 너무 심해서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를 같이 병행한 다음에 운동치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일 기본적인 추 운동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계추죠. 시계추가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것과 똑같은 운동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자, 지금부터는 조금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좀 따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약간 몸을 앞으로 45도 정도 기울이시고요. 한쪽 손으로는 의자나 책상 같은 걸 잡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령을 가벼운 아령, 뭐 1, 2kg 정도 되는 가벼운 아령을 잡고 어깨에 힘을 뺀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드시면 돼요. 흔드시다가 조금씩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점차 이걸 더 진행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어깨 위로 올리기 동작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50견 환자들의 어깨 운동을 할 때는 막대를 병원에서 많이 줍니다. T자형 막대를 많이 주는데 중간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들고 계세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보시는 여기에는 이런 막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 손 끝으로 잡으시고 아픈 쪽 잘 올라가지 않는 팔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위로 올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팔, 건강한 쪽 팔로 이거를 억지로 위쪽으로 쭉 끌어당기는 거예요. 양손 다 따라해보세요. 양손 다. 한 손만 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쭉 드시고 10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든 다음에 10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하고 내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팔이 앞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기구가 없어도 팔 앞으로 올리는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서가지고 벽을 이렇게 양손으로 짚어요. 짚고 벽을 손가락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몸을 벽에다 살짝 붙이면 어깨가 추가적으로 더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10초에서 20초 또 쭉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편리합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조금씩 늘리는 맛이 있겠죠. 올라가면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정형외과나 재활학과 가시면 병원에서 도르래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도르래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 위에다 걸어놓고 안 아픈 쪽으로 당겨서 아픈 쪽 팔을 위쪽으로 들게 합니다. 보통 이 운동들이 보면은 다 다른 쪽 팔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아픈 팔은요, 아파가지고 잘 들지를 못해요. 우리가 스트레칭 해야 되는 범위까지 잘 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쪽 팔이 도와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도르래를 반대로 걸어가지고 등 뒤로 대고 이렇게 하면 팔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동작을 통해서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는데 50견에서 특징적인 게 또 바깥쪽으로 팔이 안 돌아갑니다. 이때도 막대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막대를 잡은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늘리는데 이거 할 때는 팔꿈치는 몸에 딱 붙이시고 팔을 90도 정도 구부려 가지고 옆으로 쑥 밀어보십시오. 쑥 밀어보시는 동작을 하면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옆으로 잘 안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쪽 문이 있는 이 코너나 이런 코너에 대가지고 어깨를 90도 벌린 다음에 양손으로 짚고 앞쪽으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쭉 늘려주시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별로 제 강의가 재미없어서 그런지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세는 디스크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목 디스크일 때도 괜찮습니다. 이 자세는. 네. 그리고 팔이 아까 위로 안 올라가는 거. 속옷을 벗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막대를 잡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근육이 좋으신 분은 제가 모델로 섭외해가지고, 화보 같은데, 보시면은 반대쪽으로 잡아가지고, 잡아 당기면은 어깨를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동작은 막대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수건이 있으면 수건을 잡고, 밑에서 잡고 위로 끌어올리면은 이게 올라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깨 뒤쪽, 이쪽 뒤에 관절 뒤쪽에 있는 관절막이
짧아져 가지고 팔이 반대쪽으로 잘 안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후방 관절막 이완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쪽 팔꿈치를 올려가지고 잡고 반대쪽 손으로 쭉 잡아 당겨주면 이 뒤쪽을 누릴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운동들은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팔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50견 운동 다 배웠어요. 별거 없죠? 그냥 여러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되는데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원칙은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혹은 회전근개 질환 여기에 대한 운동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전인호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하지 않고 운동 치료를 하는 게 또 필요한 경우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이 어깨 주변에서 이 위팔뼈를 잡고 있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팔뼈를 잡고 있는 4개의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기본적으로 어깨를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팔을 위로 들게 되면은요, 여기 보이는 이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견봉이라고 하는 뼈 구조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끼이게 돼요. 끼이게 되면 이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겠죠. 이 힘줄이. 이게 제일 그래서 극상근이 힘줄 손상 중에서 제일 많은 힘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힘줄이 손상이 되게 되면 점차 주변에 있는 힘줄들도 어깨 관절이 안정화가 떨어지면서 더 손상을 받게 되고 또 점차 이게 손상을 받게 되면 점점 더 힘줄들은 더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봉과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팔을 위로 드는 동작을 하면 일어나겠죠. 그래서 팔을 높이 드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런 힘줄 손상이 있는 경우 많아요.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걸 하는 경우에 이런 힘줄 손상이 많이 있고요. 또 오랫동안 써가지고 생기는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수술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이 손상되기 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또 수술을 한 경우에도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 질환이 있을 때는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50견보다도 더 운동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힘줄이 이미 약해져가지고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어깨 운동을 하는 건 좋지가 않겠죠. 또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길거리에서 뺑글뺑글 돌리는 거 말고 또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김장을 한 100포기씩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한 다음에 와가지고 어깨가 좀 많이 아파졌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어깨보다 많이 올라가는 동작이나 운동을 하면은 좋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민턴 아니면은 유리창을 손으로 다 닦는다든지 이런 위쪽으로 손을 들고 무리해서 하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깨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은 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어깨 운동의 원칙은 먼저 앞서 전인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50견처럼 나타나는 회전근개 파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견, 그러니까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깨 관절에 염증도 생기고 문제도 생겨서 관절막도 비유가 되고 이게 굳게 되는 거죠. 굳게 돼서 힘줄 손상도 있으면서 어깨가 돌아가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스트레칭 운동을 해가지고 앞에 50견 운동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고 나면 힘줄이 약해져 있고 지금 밸런스가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 근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일단 하는 게 회전근개 앞에 나와 있었던 제일 기본적인 4개 힘줄과 근육에 대해서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운동은 이게 이 날개뼈랑 어깨 그 위팔뼈 사이에서도 돌아가지만 이 날개뼈 자체도 돌아가요. 우리 팔 들어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날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좀 덜 움직여도 뒤에서 움직여주면은 이걸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같이 병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시고 특히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힘줄이 약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운동을 해서 무리하게 하면 아프다고 느껴요. 그럼 왜 그거 아프다고 느끼겠어요? 그쪽이 무리가 가니까 보호하라고 아프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동작을 반복해서 이걸 극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력 운동을 이 회전근개 파열에서 할 때 쓰는 게 고무줄입니다. 세라밴드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고무줄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쪽을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발로 잡든지 어디 문에 걸든지 해서 고정시킨 다음에 팔을 돌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깨 운동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고무줄은 많이 늘어나면은 그 힘이 저항이 되게 세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서 어깨 운동은 근력을 우리가 아주 강력한 근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깨의 밸런스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센 근력 운동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팽팽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요. 통증이 없는 강도에서 시작을 하고 보통 한 45도 이내에서 움직여요. 너무 많이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인데 과도한 움직임은 피하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하시면서 점차 내 근력도 좋아지고 통증도 괜찮아지면은 조금씩 범위를 늘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하셔서 고무줄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뇌회전근, 여기 있는 뇌회전근 쪽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고리 같은 데다가 고무줄을 매고요.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당기면 돼요. 자연스럽게 당기는 운동을 하고 당길 때는 팍팍 세게 이렇게 당기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안쪽으로 당기고 조금 더 강도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당긴 상태에서 끝에서 한 5초 정도 버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8번에서 10번 정도 하시고 하시면서 점차 내가 더 힘이 강해지면은 고무줄을 좀 짧게 잡으면 되겠죠. 짧게 잡으면 좀 강도가 세지고 또 이게 고무줄이 색깔별로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좀 약하다 싶으면은 고무줄을 더 좀 강한 강도로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비록 저희가 고무줄을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한번 따라하는 신용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더 운동이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대쪽이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걸어놓고 반대쪽으로 서서히 잡아당기면 됩니다. 서서히 잡아당겼다가 돌아왔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고요. 나는 고무줄이 없다. 고무줄이 없는 경우에도 가벼운 아령이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 팔을 수건을 가운데다 끼고 바깥쪽으로 돌면은 이 운동이랑 똑같고요. 아래쪽 팔을 위쪽으로 당기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방법을 응용해가지고 어떤 동작이라든지 앞으로 보여드리는 고무줄 운동과 비슷한 동작을 아령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기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근육의 우리 삼각근, 앞쪽 삼각근과 앞쪽에 있는 흔히 갑바라고 얘기하는 대흉근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무줄로 묶고 앞쪽으로 서서히 당겨주는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당기기. 뒤로 당기기는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서서히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옆으로 벌리기. 옆으로 벌리기는 조금 주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옆으로 벌리기 동작을 할 때는 90도 팔을 구부리고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손상이 많은 극상근을 운동시키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옆으로 벌릴 때 구부리고 벌리면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리라 그러면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돌리세요. 이러면 바깥쪽으로 돌리기 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나는 안 된다 그러시면 팔을 벌리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팔을 벌려서 옆으로 드는 걸 하고 대신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하면은 저항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운동 범위를 좀 좁은 범위부터 서서히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 추스르기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이 되고요. 고무줄을 양쪽으로 밟고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으쓱 했다 내렸다 으쓱 했다 내렸다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진짜 팔굽혀펴기를 하면 어깨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요. 벽을 짚고 자연스럽게 숙였다가 내렸다 하면은 앞쪽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회전근개 파열의 운동법은 배워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근막통통증후군입니다. 사실 근막통통증후군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깨 관절보다는 어깨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나는 어깨가 뻐근하다 그러면서 이런데 어깨가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어깨 쪽지가 아픈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날개뼈 사이 이런 데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나는 이런 증상이 주다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네, 오늘 어깨 통증으로 오신 분들인데 상당수가 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주사나 약물 온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일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되고요. 뭐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인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근육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근 긴장을 완화시키고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긴장되는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흔히 우리가 거북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이 앞으로 쭉 나와 있는 자세나 숙이는 자세는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시면은 모니터가 이렇게 낮아서 숙이고 있는 것보다는 모니터를 받침을 대고 높여가지고 정면을 보게 만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어깨 주변의 통증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모근이 항상 뭉쳐져 있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레칭해서 이완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늘려주려면은 한쪽 손으로 잡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당겨주는데 이 당겨줄 때 이 어깨가 따라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근육이 늘어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는 아래쪽 엉덩이 밑에 받치거나 아니면 의자를 잡고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당겨주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목에 이 승모근 위쪽 부분과 또 뒷목에 있는 근육 등을 스트레칭 해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로 올린 다음에 앞쪽으로 쭉 잡아 당기면은 뒤가 스트레칭 돼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목을 자꾸 앞으로 세게 구부리거나 이런 동작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날개뼈 사이가 아프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는데요. 반대쪽 팔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꼭 잡고요. 앞쪽으로 하면서 옆으로 돌려줍니다. 이거 스트레칭 할 때 중요한 게 약간 앞으로 숙여주면서 돌려줘야지 뒤에가 쫙 늘어나요. 그래서 옆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숙이면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항상 긴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긴장되어 있는 어깨를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일을 하시다가나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을 하십시오. 가볍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모델분은 조금 이렇게 무겁게 돌려주셨는데 가볍게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바른 자세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자세가 구부러졌다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이랑 어깨 자세가 쉽게 풀어집니다. 깍지를 앞으로 끼시고요. 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위로 드세요. 끝까지 이렇게 드신 다음에 옆으로 팔은 자연스럽게 그냥 슉 내리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갔던 어깨, 목이 펴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일상생활 하시고 또 앞으로 쭉 뻗어 나가면 또 이 동작을 하시고 이걸 반복하시면은 자세를 유지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 방법을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해봤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요약하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죠. 그러니까 어깨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혹은 이제 50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면 잘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증은 있더라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착성 경관절낭염 50견의 경우에는 여러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되 반동을 주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서 끝에서 10에서 20초 유지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관절이 굳어 있으면 그거를 충분히 펴주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그때부터 근력 운동을 하고요. 이때 무리하지 않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깨가 90도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막동 통증후군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깨가 뭉쳐 있으면은 이거를 스트레칭 해줘가지고 긴장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